일단은 조충류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기생충학 분야에서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제 황선준 교수님이 이제 흡충류 쪽이고 이제 조충류는 이제 흡충류랑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뭐 당연히 많이 다르죠. 다르니까 이제 분류학적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이제 이거는 작년 말에 제가 스파르가논 가지고 이제 전사체 분석해서 논문을 낸 거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냈었고 이제 그거 가지고 2010년대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충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쓰고 주로 이제 쿠바 쪽이나 좀 미국 쪽은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약간 다른 나라에서는 이 DB에 대해서 문의사항도 많이 오고 특히 논문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류학 쪽보다는 이제 정보학 쪽, 인포메틱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생충을 연구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협조충과 이제 스파르가노시스 정도 먼저 보시면 계속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쉐입이 돼 있고 여기 스콜렉스, 넥, 그다음에 인메이처, 메이처, 그다음에 스테편전, 그다음에 프로그래틱까지 전체적으로 모양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콜렉스. 이게 실질적으로 스파르가논 광절 열두조충이나 스파르가논은 이집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뭐랄까요, 저희 교실로 진단 의뢰 왔을 때 많이 나와요. 이집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석사 여기 왔을 때 그때 봤던 게 칼국수를 누가 주셨더라고. 칼국수를 왜 가져왔는데 그게 조충이었더라고요. 황당했는데 그분이 26살 남자였는데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기생충학을 배우는 게 의대 빼고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생물학과가 앞에 나왔지만 기생충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교수님 뵙고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온 건데 그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을 건데 저도 그 샘플을 보고 처음에 아주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협조충의 특징은 이제 흑부, 그러니까 원협조충은 이제 서커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의협조충은 이렇게 흑부 이런 모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여기 생식공, 제니탈 아트리움이 이 위쪽, 중심부 이 위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터러스가 이거 좀 잘린 것처럼, 이쪽에 이게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우터러스가 약간, 이건 지금 로제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색깔이 약간 두 개가 구분되는데, 비탈라리랑 테스큘러 폴리클이 이렇게 두 개 겹쳐서, 실제로도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따 볼 때. 그래서 광절 열두조충의 수태편절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여기 비텔라인 테스클 폴리클 있는 쪽을 좀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테러스가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느낌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니탈 아트리움 위쪽에 있는 거. 이게 제일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광절인 것처럼 이게 그 성수편절부터는 좀 넓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절 열두조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충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오퍼큘럼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에버포큘럼 롭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잘 모양이 됐을 때 이런 거고 모양은 이제 더 넙대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회충 모양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 가가지고 보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캄보디아 이제 국제사업 때문에 가보면은 모양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랑 실제적인 부분이랑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제일 최상의 모양과 제일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저번에 배우신 것처럼 제1 중간 수준은 물벼룩이고 제2 중간 수준은 연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손 열두조충 제가 아까 보고 했다고 하는 스파르가논 성충 여기 해당하는 거고
아까랑 조금 다르게 약간 스파이럴 쉐입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 우테러스가 그런 모양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제니탈 아트리움이 여기 위쪽에 보이게 되어 있고 좌우쪽에 전체적으로 이 비탈라인이랑 테스큘러 폴리클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전체로 다 똑같은데 아까는 약간 오제트 형식으로 이렇게 우테러스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렇게 스파이럴 형식으로 이렇게 밑에 좀 이렇게 가라앉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스파르바넘 이제 펼쳐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스파르바넘이 2년 전인가 계속 그 증례 보고 나온 것 중에 뭐 뇌 쪽 얘기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쪽에도 있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르바넘이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진단을 하더라도 사실 그 증상이 막 그 깊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발견을 하더라도 직접 이제 뽑아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전 선배들은 유혈모기를 직접 제가 가져와가지고 조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실습 시간에.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헤드 커팅하고 껍질 벗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파이럴을 직접 채취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좀 놀랬던 게 해부를 언제 배우죠? 학년이? 아 그래요? 그런데도 배 머리 자를 때 잘 못 보시더라고. 좀 충격이었어. 아 그래서 확실히 MD구나 수의사 남자구나 배를 좀 무서워하시는구나 조금 신기했고 막 비명이 엄청나요. 지금 모르실 텐데 아무튼 막 여학생들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 비명 지르고 막 이러면서 하고 아 여러분도 사람 같구나. 진짜 이렇게 보여요. 그대로 잘 보이고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관찰하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수축했을 때는 상당히 짧아 보이는데 또 이완하면은 되게 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딱히 어떤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레드 이제 스토마크 월에 이제 침입하는 건데 보통 기생충이 다 그렇지만 이 프로테이네이즈 또는 프로티즈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비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숙주 조직에 침투하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 이거 이제 침투했을 때 뚫고 나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주 조직과 오래 닿아 있을 때 스파르바넘 조직이랑 이제 여기 섬유화된 조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테그먼탈 신스티움 이 테그먼탈에 대해서는 우리 다이포 선생님이 예전에 흡충할 때 자세히 해주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칼슘 소체 보이고 여기 이제 머슬 피버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칼코스페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칼슘 소체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네, 원형조충에 대해서 보시면 테니아 사지나타, 그다음에 꿀리우의 차이는 이게 이제 무구조충이고 이건 유구조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유구, 갈고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그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근데 성수편절에서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요. 제니탈포가 이 무구조충은 사이드에 제니탈포가 이렇게 포가 있고 우테러스가 이쪽에 있고 그 오바리 이 비텔라리아가 바닥에 약간 깔려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무구조충이고 그 다음에 유구조충은 여기 보존 안수엽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수태편절은 더 확인하기 좀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이 측지라고 하는데 이 측지수가 한쪽만 셌을 때 15개에서 20개면은 무구조충 그 다음에 이 측지수가 그보다 좀 적은 18개에서 12개면은 유구조충이라고 특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유무구조충,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느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무구조충 충난인데 바퀴처럼 돼 있고 모양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충난 이게 감별하면은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도 충난 테스트하면 이건 다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있으나 마나 문제라고. 왜냐면 다 맞추니까. 모양이 그 정도로 가장 좀 특징적인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리움의 유충 단계. 솔리움의 유충 단계가 시스트 서커스 셀룰로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 길이가 장폭이 한 1cm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스티커스 뭐 비닐 모양처럼 여기 퍼져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피하 조직의 낭결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 시티 서커시스 때 한 보고예요. 그리고 교과서만 봐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로 본 적은 없고, 그다음에 주요 장기인 간이나 이제 뭐 뇌 쪽에 이렇게 분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안쪽으로 이제 보통은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이제 이 밖으로 돌출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고 그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제 서퍼가 보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훅훅 이따가 그 실습 시간에 보실 때도 이 모양을 보고 이제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 조직 근육 안에 있는 모양인데 이게 유구조충이니까 보통 돼지에서 발견된다고 하고 무구조충이 소에서 발견되잖아요. 이제 돼지 포크에서 발견됐을 때 이게 지금 시스트 셀룰로자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전체가 이제 시스트고 이 막 시스트 월, 이 막과 이 사이에 이제 경계가 공간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게 여기서는 지금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스콜레스가 이제 보이진 않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안쪽이 주로 그러니까 이 안쪽에 말려 있는 벌레 웜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철이 보통 심하고, 보면은 이제 말려 들어간 상태에서 요철이 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요철이 좀 적은 편이에요. 보면은 이건 좀 약간 다른 면인데 우리 그 실습 슬라이드는 좀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웜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철이 되게 심하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좀 덜한. 그래서 그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이게 웜 쪽에 해당하냐 아느냐는 차이는 이제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